여러분이 보실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한 차례 큰 폭락이 남았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 테슬라는 어떠세요? 아직도 한참 더 내려갈 것 같고 끝없이 추락할 것 같죠?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나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나 아직 한참 더 남았다는 분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그럴듯한 차트 분석이나 매크로 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이슈 등을 다 갖다 붙여서 설명하지만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들과 수많은 투자의 고수들이 말씀하셨듯이 투자의 세계에서 찐바닥은 아무도 모르고 설령 누군가 맞췄더라도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맞출 순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둠 속에서 우린 도대체 뭘 보고 가야 하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찐바닥이 어딘지 모르더라도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은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한없이 흘러내리던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 징조들에 대해 시원한 파도소리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찐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3월이면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주식들의 200일 장기 이평선이 펴지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장으로 모두 진입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예측하지 말라면서, 예측 못한다면서, 넌 왜 예측하는데?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전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실전 투자를 진행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도구들을 갖고 이미 6개월 전에 이번 하락장을 대비하는 마인드를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최종 체크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린 거지, 당장 몇 주, 몇 달 앞을, 그것도 시장 분위기 바뀌니까 잽싸게 영상 찍어 설명드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전 그렇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암튼 찐바닥은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은 도대체 뭐냐? 이걸 2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200일 이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도 200일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락장에서 우하향되어 있는 200일 이평선은 도로 위의 노란색 중앙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절대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지수와 종목들의 이번 하락장에서의 움직임을 슬라이드처럼 계속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급격한 충격이 오면서 하락장이 시작되면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꺾이면서 우하향되죠.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락장이 시작되면 200일 이평선은 도로 위의 중앙선이 되어서 웬만하면 그 선을 심리적으로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반등이 오더라도 200일 이평선 근처만 가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코인이든 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하락장 한가운데서 반등이 오는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장기 투자자라면 그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금니 꽉 물고 묵묵히 매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영상들을 제작했었습니다. 이만큼 하락장에서의 200일 이평선은 강력한데 이 200일 이평선을 넘었다? 이건 일단 큰 의미가 있는 한 단계 도약입니다. 하지만 200일 이평선을 넘었다고 바로 하락장이 끝나는가? 절대 아니죠. 올랐다가도 바로 내리기도 하고 또 다시 오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때마다 반등장, 하락장, 다시 반등장,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조 두 번째,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 되어야 합니다. 일단 200일 이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서부터는 얼마나 더 오를지 아님 다시 미끄러져 내려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이어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200일 이평선이 서서히 우상향됩니다. 펴졌던 200일 선이 살짝 우상향됐다? 이런 거 말고 강하게 꺾이는 우상향이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상승장의 시작입니다. 물론 상승장이라고 계속 오르는 건 아니죠. 가격은 오르내립니다. 중요한 건 기나긴 하락장은 끝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걸 보시고 나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조건, 200일 선을 넘고 200일 선이 우상향되는 시기까지 되면 하락장이 끝난 건 알겠는데 가격도 이미 바닥에선 꽤 올랐죠?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선 계속 DCA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극도의 안정성을 취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이 돼서 주가는 꽤 올라갔어도 하락장 내내 현금을 보유하다가 느긋하게 그 시점부터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장기 투자에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번 하락장에서 이런 식으로 추매해볼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결국 선택인 거죠.
고생하더라도 하락 구간의 평균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고생 안 하고 프리미엄 주고 안정권의 가격을 가져갈 것인가. 이 선택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그 무엇이 됐든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하락장에 용기를 내서 매집한 사람들이라는 거고, 이 찐 반등장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젖어 있으면서 바닥이 와도 끊임없이 바닥을 부정하고 일시적 현상이나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며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투자의 분야에서나 늘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완벽히 비워놓은 사람은 늘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고, 그 극단적 행동의 배경에는 늘 지금보다 더 큰 폭락 이후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는 심리가 있던 거라 늘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반등이 오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락장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을 완전히 비우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그 행동이 변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게 하고 계속 반등장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은 200일 이평선이 펴졌습니다. 1단계가 완성됐죠? 그럼 2단계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되는 구간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며 좀 더 시간이 걸릴지 지켜보면 되고, 테슬라는 아직 강하게 우하향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단 주가가 오르내리면서 200일 이평선 근처로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200일 이평선 근처에 붙으면 그때부터 1단계, 2단계를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옆으로 횡보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넷플릭스 같은 움직임일지, 금처럼 V자 반등하며 올라가는 흐름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차트를 보니 답이 없다면서 한참 더 내릴 거라는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분석인지는 넷플릭스와 금의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 바닥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지나고 나니 알게 된 거지 그땐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단기적 움직임과 어디까지 빠질지를 절대 차트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트는 저처럼 200일 이평선 기준 볼리저 밴드로 놓고 보면서 큰 추세의 변화 과정을 보조지표로 체크하는 용도 정도로만 쓰고, 좋은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산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매집해 나가는 겁니다. 특히 하락장이라면 더더욱 그게 진정한 장기 투자자입니다. 보세요. 어느덧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인생에서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난 왜 이렇게 더럽게 운도 없는지,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힘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아지거나 큰 시련이 온 시점쯤엔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이 시련이 나중에 내가 자서전을 쓰면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되겠는데? 이 위기를 퀴즈 문제 풀듯이 잘 풀면 나중에 성공담으로 웃으면서 회자될 수 있겠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대책 없는 초초초 낙관주의자였고, 지금도 생각한 건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투자 대상보단 투자 마인드에 대한 제 생각을 파도 소리 듣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나 봐. 아무래도 난 운이 없는 것 같아.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치게 되죠.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 된다, 난 운이 없다,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믿을까요? 내 스스로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스스로 100%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조금씩 그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초초 긍정주의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지나친 긍정주의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 속에 살며 자유할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 데저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뇌과학자, 심리학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떠나서 사람,
우리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허상을,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때문이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 다른 능력 때문에 결국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했죠. 그래서 핵심은 자신이 스스로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걸 본인이 100%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전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현재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현재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고 목표를 이룬 상태도 아니지만 늘 100억대 자산가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있고 부러운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결국 나도 다 갖게 될 거니까. 시기의 문제지 결국 나도 저 단계에 가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그들의 고민을 잘 듣자. 그게 미래의 내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제시하는 분들의 책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없는 걸 탓할 시간에 나중에 갖게 될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일에 집중한 거죠. 야, 뭐 그런 걸 고민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관심을 가져. 나중에 생기면 고민해. 그렇게 한가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난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내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짜증나고 비교되고 그냥 다 싹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 자서전의 내용이 재미있으려면, 드라마틱하려면 내용 안에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결국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스토리로 가야 그게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잘 태어나서 고생 한번 없이 무난하게 쭉 와서 목표 달성 끝? 이러면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 인생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은 늘 우리를 감정적으로 슬프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더욱 재밌고 빛나게 만들어줄 기가 막힌 이벤트라는 거죠. 물론 힘들죠. 어렵죠. 복잡한 수학 문제고 정신없는 퍼즐 맞추기죠. 근데 그걸 역경을 뚫고 맞추고 해결을 하면 더 큰 보상과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자신은 또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스몰 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또 한 번 자신감을 올려주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며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주잖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에 하나하나씩 스몰 윈과 에피소드를 챙기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전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투자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목표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위기가 오면 극복하면서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챙겼다는 마인드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의 위기, 투자 자산의 감소? 이런 것들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의 좋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이런 에피소드들은 몇 개는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제 성공 스토리, 그리고 함께 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주는 아주 좋은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려봅니다. 자신의 성공을 100% 확신하는 사람은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주는 소중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2023년 이제 우린 2022년에 시작된 한 편의 에피소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후반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즐겁게 올 한 해 우리들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봅시다. 테슬라와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은 장기 투자하면 망하나요?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당연히 아니다입니다만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론적으로 장기적 우상향 자산은 변동성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효과를 가져가며 특히 테슬라와 비트코인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은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단 데이터에 불과하고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70%에서 80% 하락하는 큰 변동성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아무리 장기 투자를 다짐했더라도 그 미친 롤러코스터에 어지럼증을 느껴 중간에 내려 토하고 심지어 달리는 순간에도 뛰어내리는 경우가 생기니 망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진짜 비트코인, 테슬라처럼 변동성 높은 자산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변동성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파도 소리 듣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저는 변동성 큰 자산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보면 이번 하락장에 70에서 80% 하락이 나왔죠. 이런 높은 변동성이 무서운 건 상승장 정점에 마침 이 자산들을 이해해서 가슴 떨리기 시작했고 웅장한 마음에 큰 비중을 넣었다면 아무리 장기 투자를 다짐했어도 현재와 같은 구간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상승장 정점에 갖고 있던 실거주 주택 한 채를 매도해서 테슬라나 비트코인에 몰빵한 분이 계시다면 전체 자산의 80%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까? 물론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자신이 투자 중인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미래를 강하게 확신하는 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하락장에서 봤듯이 아무리 본인이 강한 확신이 있더라도 속절없이 쭉쭉 오랫동안 빠지는 가격 앞에서는 자신의 그 강한 확신이 상승장에 급등하던 가격에 반응한 확신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보유를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분들을 우린 이번에 심심치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설령 현재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전만 되면 바로 정리하겠다는 분들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은 정리하겠다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자산에 장기 투자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겹고 또 지겹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무조건 DCA, 즉 적립식 매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산 투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같은 자산군 안에서 인덱스로 나누고 종목으로 나누고 섹터로 나누고 하죠. 그런데 이런 식의 분산은 하락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다른 유형의 자산 간의 분산이고 또 하나, 매집 과정에 진행되는 기간의 분산입니다. 아무리 나를 가슴 뜨겁게 하는 자산을 발견했어도 그 자산이 만약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면 뜨겁게 타오르는 가슴을 살짝 쿨링시키고 그 자산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매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야생마예요.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느낌. 그래서 아무나 쉽게 태워주지 않고 인내심과 지구력 없이 한 번에 왕창 올라탄 사람은 미친 듯이 흔들어 떨궈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의 분산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일단 그 자산을 정확히 이해한 순간 매집할 1차 목표 수량이나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량의 3분의 1을 초반에 바로 매수합니다. 이건 일종의 투자 탑승 티켓 같은 개념입니다. 즉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여도 절대 아쉽거나 가슴 아프지 않을 비중인 거죠. 그렇게 3분의 1을 태우고 본격적인 DCA를 진행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정했던 1차 목표 수량이 채워질 때까지 절대 뜨거운 마음으로 한 번에 왕창 태우고 야생마 등 위에서 롤러코스터 타다가 쥐지치고 떨어져서 다 토해내는 상황과 멘탈을 만들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카가 활성화되고 로보택시와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 사는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될 일입니까? 비트코인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화폐 현상이고 디지털 세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돈의 형태로의 진화인데 이게 10년 만에 되겠습니까? 한 방에 왕창 실어놓고 수익률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아주 긴 호흡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투자 결과를 얻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기회가 되면 무조건 집부터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트코인과 테슬라 투자에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그의 베스트셀러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했을까요? 부동산 수익률이 더 좋아서? 안정적으로 올라서?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을 오랫동안 투자하려면 일단 변동성이 낮으면서 필수제인 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없는 상태에서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전세나 월세 부담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의 부분적인 매도 시기를 고민해야 하고 원치 않은 타이밍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마치 미래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에서 계속 뭔가 날 잡고 있는 느낌이랄까?
집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재화에서 자유롭지 않고, 특히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고민하게 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주거 비용이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변동성 큰 자산을 장기 투자한다면 일단 피할 수 없는 주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부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절대 수익률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이번 영상에서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할 때 이 두 가지 조건, DCA가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는가, 집이 있는가,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장기 투자의 여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